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디서 나디끔 목소리 얼굴이죠? 시즌 3에 다시 돌아온 미술교사 홍재입니다. 반가워요. 먼저 댓글을 인사로 올려줘서 선생님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다시 보게 돼서 되게 기쁘기도 했고요. 잘 지내셨어요 일주일 동안? 학교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긴 연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 온 친구들은 다시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즌2 마지막 시간에 배웠던 내용 기억하세요? 방탄 포에버 시즌3에서 배워서 좋네요. 선생님도 너무너무 좋아요. 자, 우리가 시즌2 마지막 시간에 했던 애 단발하셨어요. 또 질문에 답변을 해줘야 되겠다. 단발 안 했어요. 머리를 뒤로 넘겼어요. 자, 다시 진행할게요. 자, 우리가 시즌2 마지막 시간에 미술과 과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미술에 어떤 영향을 끼쳤었는지 살펴보았었거든요. 그래서 물감이 등장했을 때, 그 다음에 미술과 사진은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산업기술이 발달하고 산업재료가 등장함에 따라 어떻게 미술에 영향을 미쳤었는지에 대해서 배웠었거든요. 먼저 튜브 물감이라고 하죠. 튜브 물감이 등장했을 때 간편해지니까 밖에 나가서 야외 사생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인상주의의 탄생을 도와준 격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미술과 사진의 관계에서는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줬다. 그 다음에 카메라가 연속 동장을 찍어주니까 이렇게 미래주의, 속도감을 표현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진 있는 걸 그대로 이용해 라고 하면서 사진이 있었던 것을 이제 다시 재꾸며 본다라든지 찢어서 붙여 본다라든지 서로 조합해 본다라든지 꼴라주, 몽타주 혹은 정말 사실적으로 표현해 본다라든지 극사실주의, 패러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료가 발달했을 때에는 키네틱 아트, 움직이는 미술이 등장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료와 기법이 너무나도 다양하게 바뀌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람객과 함께 할 수 있는 미술을 제공해 줬었다라는 것. 이렇게까지 배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요. 여태까지 서양 미술에 너무 중점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 미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나라 미술 속으로 한번 빠져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우리나라 미술 속으로 빠져들어 봅시다 라고 하면서 제시하는 것은 선생님이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혹시 해외여행에 대한 갈망이 있으세요? 그리고 해외여행에 대해 한번 다녀와 본 경험이 있으세요? 선생님은 지금 생에 딱 한 번밖에 다녀오질 못했어요. 정말 그토록 가고 싶었던 미술관 투어. 그것도 선생님이 교직 생활을 하면서 선생님이 돈을 모으고 모아 그렇게 여행을 다녀왔답니다. 꿈에 그리던 루브르 박물관. 그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룰루랄라 비행기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타고 여행을 다녀온 것이지요. 자, 선생님이 좀 더 자랑을 하고 싶어요. 자랑할 게 이것밖에 없어. 사진을 더 보여드릴 건데 보실 거죠? 한번 보셔요. 보기 싫어도 보셔야 돼요. 여기 가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너무너무너무 좋았어요. 한 9박 10일 정도 다녀왔는데 처음에는 너무 설레었죠. 새로운 환경이 너무나도 예뻤죠. 책에서 교과서에서만 봤던 서양 미술들을 실제로 보니까 너무 예뻤죠. 신기했죠. 근데 7일, 8일 지나다 보니까 그 모습이 그 모습이고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되더라고요. 여기 찍은 사진들을 한번 쭉 보시고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뒷 배경도 한번 보셔요.
여러분들은 지금 간접 체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이 여행을 갔을 때 제일 처음에 갔던 장소가 바로 베르사유 궁이에요. 한번 너무 가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만화책이나 혹은 TV 속에서 볼 수 있었던 거잖아요. 선생님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사진을 베르사유 궁에서 찍은 걸 찾아보려고 했는데 예쁜 게 없어서 선생님이 직접 만든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여행 가기 전에 이제 구글 지도로 해서 여기는 어떻게 갈까 이런 것들을 다 검색하면서 다녀왔었거든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베르사유 궁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밑에 있는 지도가 베르사유 궁의 모습이에요. 여기가 궁전이고 앞에 정원들이 펼쳐져요. 그 스트리트 뷰로 보시면 여기 안에 실내 내부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궁궐 안에 내부가 나오고요. 또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 미술 작품들도 전시를 해놓는데요. 어때요? 이제 선생님이 밖으로 나왔어요. 위치는 선생님이 빨간 레이저로 포인트 찍은 곳. 여기가 정원입니다. 자, 길 따라 한번 걸어가 볼게요. 여러분도 따라오세요. 자, 한번 쭉쭉쭉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베르사유 궁전이 있는 곳의 정원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볼까요? 와, 너무 넓다. 어디로 가면 좋을까? 오, 저 끝까지 가려면 얼만큼 걸릴까, 시간이? 여기 연못 같은 곳도 있네요. 여기 한번 숲속이에요. 여기 숲속인데 굉장히 정갈하게 잘 다듬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야, 나무도 이 선이 아주 정확하죠, 그쵸? 지금은 여기 있는 이 숲속이에요. 빨간 레이저로 포인트 찍은 곳. 여기도 선생님 좀 전에 보여준 곳과 같은 모양이지요. 아, 이주짐 완전 넓고 예뻐요. 맞아요. 선생님도 처음 갔을 때 완전 뛰어놀고 싶었어요. 넓기도 넓고. 근데 너무 힘들어서 가다 보니까 이제 걷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정원. 자, 여기가 여기 앞에 호수가 있는 곳, 정원이 있는 곳 앞이에요. 쭉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도 숲속.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숲속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그쵸? 자, 여기도 숲속. 나무의 간격이 굉장히 일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생김새도 한번 보셔요. 여기는 갈림김도 나오고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는 공간도 보이네요. 맞아요. 길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도 없이는 다닐 수가 없어요. 짜잔! 여기는 베르사유 궁 앞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 보시면 줄 엄청나게 서 있죠. 베르사유 궁전에 들어가려고 서 있는 줄들이에요. 자, 이렇게 보셨고 선생님이 보여준 정원에서 여러분들이 길을 잃을 것 같아요. 굉장히 넓어요. 방탄포에버 넓다. 뭐 다 길 잃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실제로 가서 보면 베르사유 궁의 마당 정원은요. 마차를 타고 다녀도 되고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되고 걸어 다녀도 된대요. 물론 거기에 따른 비용은 달라지겠지만 마차를 타고 다니면 이렇게 구경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나무를 보면 선생님은 생각나는 거는 아이스크림이 생각나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렇게 아이스크림들이 막 이렇게 정원에 심겨져 있는 것 같아요. 심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마차를 타고 쭉 가보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보고 선생님이 정지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는 곳이 베르사유 궁, 프랑스에 있는 베르사유의 궁입니다. 왕들이 살았던 공간이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궁이 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시죠? 어디에 있죠, 얘들아? 궁. 한번 전생을 잘 생각해봐요. 어디에 살았었는지 여러분들. 짜잔. 서울에 가시면 궁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5대 궁이 있거든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 지도를 보시면 궁들이 웬만하면 다 옹기종기 붙어 있어요.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가 바로 창덕궁과 창경궁이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요. 여기가 창덕궁, 창경궁이 있는 곳이에요. 한번 스트리뷰로 한번 볼게요. 경희궁이에요, 주진아. 경위궁이 아니라 경희궁. 좀 전에 봤던 영상과는 좀 다른 느낌을 받아요. 그쵸? 선생님이 보여줬던 베르사유 궁은 이 길이 끝도 없이 펼쳐졌었는데 지금 보시는 곳은 이거 우리 동네 앞에도 있는 것 같은데? 막 그런 느낌을 받죠? 내가 여기 산책하는 곳이야? 막 이런 느낌을 받죠? 자, 다른 곳도 보시면 이러하고. 참고로 창덕궁, 덕수궁은 돌담길로 유명하고 이제 창덕궁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다 예쁘대요. 그래서 연인들이 계절마다 다니면서 이제 관람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정원, 호수가 있는 곳이지요. 선생님이 이제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사계절 내내 아름답다던 덕수궁 후원입니다. 정원. 자, 여기는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쵸? 마치 여기에 있는 정자가 이 연못 속에 다리를 담그고 있는 듯한 느낌도 받을 수 있고 색깔도 너무나도 알록달록하게 가을 풍경이 예쁘지요. 6월 1일 날 계약한대요. 좋은 소식 고마워요. 자, 우리는 이어서 수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처음 여행을 다녀왔던 베르사유 궁과 지금 선생님이 보여준 우리나라의 궁을 보여줬어요. 자, 우리나라의 미술이 아름답다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 선생님이 서양의 정원, 궁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바로 베르사유 궁전. 선생님이 구글 지도로 캡처를 했거든요. 여기가 한번 보세요. 여기 이만큼이 베르사유 궁이래요. 베르사유 궁이고, 짜잔, 똑같은 비율로 창덕궁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덕궁은 요만하대요. 선생님이 지도를 축소했는 비율을 똑같이 했어요. 일단 크기 비교는 이러하고,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이거는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이것도 선생님이 영상을 캡처를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위에서 위성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대요. 우와, 세상에 이 정원을 만드는데 엄청난 큰 자를 이용했나?
되게 반듯반듯하게 잘 꾸며져 있죠. 그쵸? 자, 확대해서 들어갑니다. 한번 보시면 여기가 궁전, 네, 머물었던 건물이죠. 여기가 정원, 정원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쵸? 클래스가 다르죠. 여기 한번 보시면 가스 활용땡 같은 느낌의 정원들이 꾸며져 있어요. 그쵸? 와,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반으로 접으면 완벽하게 대칭이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 펼쳐져 있는 잔디밭. 와, 도대체 몇 미터야? 이 잔디밭을 따라서 가면 호수가 나온대요. 이야, 여기 보시면 흰색 점 보이세요? 이건 바로 보트예요, 보트. 여기 이 호수를 관람하려면 배를 타고 관람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크기가. 자, 그러면 우리 동양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창덕궁. 자, 위성으로 변해라. 짜잔. 자, 위에서 보았습니다. 아유, 여기 서울이다 보니까 건물들이 아주 빽빽하게 있죠? 옛날에는 여기 서민들이 다 살았던 곳 같은데, 바로 앞에는 여기 선생님이 레이저 포인트로 하는 곳에는 궁궐이 되겠죠. 자, 보시면 여기가 창덕궁, 창경궁. 여기 베르사유궁 보면 정확하게 자로 그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 보면 그냥 그대로 산책로 그대로 자연이 있었던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산 있는 모양 그대로, 산을 자르지 않고 어떻게 땅을 파지 않고 그 위에 그대로 만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걸 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얘들아, 우리 개학 얘기는 그만하고 선생님이랑 수업에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학사력 나오면 그때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미술 수업에 집중합시다. 자, 보시면 여기가 아까 선생님 보여줬던 베르사유궁.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 선생님이 여기 있는 사진을 가지고 온 이유가 나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베르사유궁을 선생님이 얘기할 때 마치 아이스크림 바를 꽂아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나라 자연 풍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죠. 여기 서양을 한번 베르사유궁을 보시면 너는 절대 삐져나오면 안 돼. 여기 질서에 맞춰서 선을 그어야 돼. 전부 다 하나같이 요 틀에 맞춰서 생겨야 돼. 라고 하며 나무를 다듬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너는 이렇게 생겼구나. 너는 이렇게 가늘게 생겼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살자.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베르사유궁과 우리나라를 비교했습니다. 이것도 분수, 이제 정원에 있는 분수를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래 있었던 호수에다가 살짝 다듬어서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 있는 분수대는 원래 물이 없었던 공간이었어요. 사람들이 직접 만든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은요, 무엇이냐면 한번 보세요. 세상에 궁궐 안에 보트를 타고 다닌대요. 엄청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원래 있었던 자연의 호수니까 거기에 그대로 그냥 두고 만들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엄청 넓고 여기는 자연 그대로죠. 선생님이 서양에 대한 웅장함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조금 축소된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마지막 결론을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없을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베르사유궁을 봤습니다. 자, 여기 바로 앞에가 궁궐이 있는 곳이고 궁궐을 중심으로 해서 정원을 사진으로 찍은 것이에요.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었나? 첫 번째는 이야, 이렇게 큰 규모를 마치 자를 대고 만들었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받으시죠?
여기 보니까 사각형도 있고, 원형도 있고, 나선형도 있고, 타원형도 있고, 사람이 만든 틀에 자연을 집어넣은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규격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다시 미술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질서를 지켜야 된다. 자연아, 너의 질서 말고 내가 만든 질서에 따라라. 그 다음에 이렇게 반으로 접었을 때 완벽하게 대칭이 되고 통일된 게 아름다워. 너희들은 그렇게 생겨야 돼. 라는 인간의 생각이 반영된 정언입니다. 따라서 결론을 얘기하면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려고 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생긴 것을, 자연 하나하나 생김새를 다 똑같이 만들어 버린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왕의 권위를 자연을 통해서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할까요? 자, 우리나라 정원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우리 집 앞산에 가도 이런 거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본 듯한 그 풍경. 그 풍경은 그 뜻은 가공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서울에 가도 있고, 충남에 가도 있고, 경기도에 가도 있고, 어딜 가도 있는 자연 모습 그대로. 어떤 게 자연이야? 어떤 게 조형물이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 자연스러움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무기교인 거죠. 무기교. 기교가 마치 없는 것처럼 표현을 했다.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기교가 없었던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데 그걸 능력을 표현하지 않는 게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인간과 자연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자연의 아름다움, 순수함을 그대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하셔야 돼요. 정말? 진짜야? 어찌 이것만 보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선생님이 증거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거는 뭘까요? 여기 가본 적 있으세요? 경복궁인데. 경복궁 긍전전이라고. 여기 가보시면 선생님이 최고의 각도에서 찍은 거예요. 여기가 이쪽 부분이 문이에요.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오른쪽 모퉁이가 이 긍전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래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표현했을까? 자연이랑 뭐가 연관이 있어? 그치? 다 무엇이냐? 이 산의 능선 그대로 기와선을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우리나라의 산의 모양은 서양의 산의 모양과 달라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능선의 아름다움을 기와의 선에 담아 표현을 한 것이지요. 이거 가지고 증거 자료가 부족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다른 걸 또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건 뭘까요? 이건 뭐지?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참고로 경주에 가면 있습니다. 수학여행 소풍의 장소로 많이 이제 사랑받는 곳이지요. 보시면 많은 설들도 있는 바로 석가탑입니다. 이 석가탑이 뭐가 자연에 반영했다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그러면 그 일부분을 10원은 다본탑이지요. 그쵸? 자, 일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뭐가 자연이랑 어울려요? 뭐 꽃이 있어서 어울리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바닥 부분을 보시면 찾을 수가 있어요.
서양에서는 무조건 내가 만든 대로 너희들은 생겨야 돼 라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달라요. 자연 있었던 그대로를 유지시켜 주려고 해요. 자, 요즘 시대에 개성을 중요시 여기는 거랑 똑같은 거죠. 모래? 모래 위를 한번 보셔요. 그렇지, 돌. 희영이 돌. 어떤 부분의 돌일까요? 보시면 선생님 힌트를 레이저 포인트로 좀 주겠습니다. 자, 이 탑을 만들 때 바닥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잖아요. 서양 같았으면은 반듯하게 돌을 잘라 바닥도 평평하게 만들어서 아마 제작을 할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 어라? 모래에 감춰진 지지대. 희영아 너 누구니? 중1 맞니? 엄청난데? 맞습니다. 여기 맞아요. 옆에 있는 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돌은 원래 바닥에 있었던 돌이에요. 이거 탑 만드는데 뭐야? 이거 필요 없잖아. 하고 뽑아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 돌이 있었구나. 그러면 이 위에다가 탑을 만들자. 라고 해서 탑을 만드는 돌을 깎아서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그게 바로 자연석 그대로 이용한 탑을 볼 수가 있지요. 또 하나의 또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이건 딱 봐도 알겠죠, 그쵸? 제각기 다른 모양의 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는 크게 생겼구나. 너는 중간돌이구나. 너는 생긴 게 뾰족하게 생겼구나. 너는 평평하구나. 이렇게 작은 돌도 있구나. 납작한 돌도 있구나. 이 모든 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서양에는 돌이 있으면은 아주 똑같은 규격화된 돌을 썼다면, 그렇죠. 방탄포에버 돌을 깎지 않고 그냥 썼습니다. 이것도 같은 의미가 되지요. 야, 너는 사각형처럼 생긴 돌이야. 너는 오각형처럼 생겼네? 그러면 이 빈틈에 맞는 돌이 있을 거야. 돌을 그대로 꽂아서 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한 돌담이 되겠지요. 이거는 조금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전생을 떠오르시면 어렵고 선생님의 전생을 떠올려야 돼요. 아마 선생님은 조선시대 때 뭐였을까요? 여기 궁을 걸어 다녔던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여기 이 사진은 궁궐 내부의 사진이에요. 그러면 뭐가 자연과 관련이 있을까? 여기는 연못이고, 여기는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고, 연못일까요? 여기 보시면 나는 왕비야, 나는 공주야, 나는 걸어 다닐 때 불편하면 안 돼. 잎을 빼지 않았다고요? 어떤 잎? 연못의 잎. 그것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자, 지금은 연못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기 위에 있는 길에 집중을 해보세요. 이주진 씨 뭐라고요? 선생님 화가라고요? 난 왕비하고 싶은데 안 되니? 자, 여기 보시면 길 한번 보셔요. 왕과 왕비가 걸어 다녀야 되는 길이에요. 그들이 넘어지면 이 나라가 큰일 나는 거야. 근데 세상에 이 길이 기울어져 있네요. 기울어지면 안 되겠죠. 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해요? 자, 보시면 울퉁불퉁한 그대로의 길. 근데 누가 다니는 길이다? 왕과 왕비가 다니는 길이다. 근데 길을 평평하게 다듬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활용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홍진기 씨 선생님이 딱 찍었어요. 궁녀라고 했어요. 선생님한테. 자, 또 다른 증거 자료예요. 이건 어떠세요? 자, 이건 딱 보면 답이 나오죠. 그쵸? 너 이렇게 생겼네. 나무 기둥이 이렇게 생겼네. 나무 기둥과 기둥을 이용했죠. 윗둥과 밑둥을 잘라서. 그렇죠. 나무를 깎지 않았어요. 너 이 나무야. 너는 둥글게 생겨야 돼. 원기둥형으로 정확하게 생겨야 돼.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사용을 했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나무를 깎지 않았다. 다 맞추셨어요.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나무 기둥을 썼다라는 것. 이것 또한 나무 기둥을 그대로 이용했죠. 개심사입니다. 개심사에 가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점점 우리나라의 미에 빠져들고 계신가요? 자, 지금 이제 편안한 자세로 우리나라의 미를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자, 쭉 펴고 있었던 허리는 의자 뒤로 쫙 편안하게 기대어 주시고, 어깨도 축 늘어뜨리고, 우리나라의 미술에 대한 아름다움을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우리 이제 충남에서 한 2시간 정도 거리에 이제 떨어져 있는 창덕궁입니다. 사진 속으로 봤던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술 조형물을 만들 때 너는 이렇게 생겨야 돼 라고 그것을 막 만들지 않아요.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을 하는 거죠. 자, 다들 영상 보고 계시지요? 자, 우리나라 미술은 너무 자연스러운 미고 주변에 살펴봐도 계속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반면에 서양은 선생님이 보여줬던 것처럼 이야, 이거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치 거기에 여행 장소로 가고 싶고 그와 같은 미술품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 모습에 감탄을 한답니다. 무엇이냐면 자연 환경 있는 그대로인데 조형물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만든 거야? 자연 같아 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게 더 어려운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이다 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상은 물아일체, 사물과 나는 하나다.
그 사물에 나의 감정을 이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도 소중하고 나도 소중하고 다 소중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들이 제작이 됩니다. 풍경화를 그릴 때는 서양과 다르게 하나의 시점에 고정하지 않고 여러 모습을 관찰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 많은 그림들 중에 선생님은 이것을 보도록 할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라일체를 보여주는,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긴 하지만 작품이 돼요. 물건에다가 나의 마음, 나의 소망을 한번 담아보겠다라는 뜻이죠.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 빨간색 테두리를 한 작품을 좋아해요. 선생님이 되기 전에 이제 임용 준비라고 하죠. 그거를 긴 시간 동안 했었어요. 근데 이 작품이 너무너무 좋아서 선생님 방문에다가 붙여놨던 작품이에요. 도대체 어떤 작품인지 이따가 계속 보시면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물건에다가 나의 소망을 담아서 표현을 한다. 그것이 바로 민화. 선생님이 민화를 보여주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짜잔, 이것이 바로 이번 주 과제입니다. 자, 과제 안내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보시면 선생님이 보고서를 과제 1과 과제 2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 보고서를 이제 다 올리지는 못했어요. 서버 문제로. 선생님 이따가 그건 올리도록 하고 일단 작성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보고서 작성 방법입니다. 나의 소원을 말하다. 민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등장 시기, 그린 사람, 특징 4가지를 조사를 해주세요.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를 해주시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민화는 어떤 거예요? 라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셔도 되고 혹은 사진을 붙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 이유, 그 작품에 대한 의미, 상징을 소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자, 여기가 바로 어해도 선생님이 좋아하는 작품이다 라고 했어요. 보시면 개념은 물고기, 조개, 바다, 물속에서 사는 것들을 그린 그림을 어해도라고 해요. 선생님이 이걸 왜 좋아하냐? 한번 보십시오. 큰 잉어가 하늘을 향해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래요. 이게 해거든요. 해. 하늘을 위해 이제 승천하려는 모습. 한번 보시면 중국에서는 이제 봄철에 강물에 이제 역류하는 물결이 일 때면 수많은 잉어가 뛰어오른대요. 그때 이렇게 한 마리가 폭포를 뛰어오르면 번개가 쳐서 잉어의 꼬리를 불태워서 용이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잉어가 용으로 변신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맞아요. 안민찬 씨. 용이 될지어다. 그래서 이는 과거 급제를 뜻합니다.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임용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너무나도 과거에 급제하고 싶은 마음에 이 작품을 보니까 선생님 마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출력을 해서 코팅을 해서 선생님 방문에다가 붙여놨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댓글 중에 그 이주진이 밴드에 가입하려면 나이, 성별이 안 맞다라고 했나봐요. 선생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자, 2번째 과제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과제에서는 그러면 여러분들도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원을 그림으로 그려주시고 오른쪽 칸에는 나의 소원에 대한 설명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의 현재 소원을 그림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이게 선생님의 현재 소원이에요. 뭘까요? 맞춰보세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힌트를 주자면 꽃 중에서도 모란 꽃입니다. 모란 꽃. 모란 꽃을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옛날 전통에서 모란꽃이라고 하면 상징적인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부귀입니다.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소재는 꽃, 상징은 꽃 중에서 모란꽃을 중점적으로 표현을 하였다. 모란은 부귀를 상징하고 이제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가 활성화돼서 나를 비롯한 나의 가족들이 부귀영화를 누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과제입니다. 자, 과제는 에듀스 충남, 충남 이학습센터, 충남 온라인학교 수업 자료실에 들어가면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서버 문제로 올리진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방송을 찍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은 밴드에다가는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선생님께서 하시는 듯하여 학교에 계시는 미술 선생님께 과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들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이제 시즌 3의 첫 번째로 아름다운 우리나라 미술에 대해서 한번 봤었고, 다음 주에는 우리 삶과 미술은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 주에도 수업 들으러 오실 거죠? 자, 우리 등교 계약도 천천히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해요. 자, 민혁진 씨 네 라고 예쁘게 대답해 줬습니다. 네,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얘들아, 안녕.